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 아두이노를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 자동차 하드웨어를 저희가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 이번 과정에서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이 개발을 진행할 텐데요. 이 아두이노가 등장하게 된 일단은 배경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두이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오픈소스 하드웨어라고 부릅니다. 이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이 오픈소스를 이용하는 하드웨어인데, 그럼 먼저 이 오픈소스가 무엇인지 일단은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1970년대와 이 80년대 이 미국은 해커 문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여러 명 등장하게 되는데, 뭐 이러한 해커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적인 뭔가가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1960년대 말에 이 캠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유닉스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1970년대 초에 제니스 리치에 의해서 이 C 언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 초에 이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에 의해서 애플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개인 컴퓨터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빌 조이에 의해서 유닉스가 발전하게 되고, 이 TCP/IP 네트워크가 처음에 이분이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죠. 그 다음에 1980년대 이 리차드 스톨만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열리게 되고요. 여기에서 GNU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 오픈 소스를 하기 위한 이런 운동을 위한 발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차드 스톨만에 의한 이 GNU 프로젝트는 이 1991년도에 그 핀란드에 이 리눅스 토발즈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리눅스가 발표가 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크게 일단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게 뭐냐면 바로 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는 일반적으로 이 그전까지의 소프트웨어는 이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실제 결과물만 판매했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회사가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 어도비나 이 애플과 같은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 1980년대 중후반에 들면서 이 폐쇄적인 이 소프트웨어 문화가 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을 저하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앞에 말했던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는 FSF라고 하는 재단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GNU 프로젝트가 일단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GNU 프로젝트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이 도구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이 자유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소스 코드가 오픈되어 있는 이 오픈 소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뭐 리눅스라던가 안드로이드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그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하드웨어가 되는데,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아두이노나 뭐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일단은 예술과 인베드를 접목하기 위해 만들어졌고요. 라즈베리 파이는 영국의 인베드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뭐 이외에도 뭐 인텔의 갈릴레오와 에디슨이라는 보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의 코랄이라던가 뭐 BBC 마이크로비트라던가 엔비디아의 어떤 잭슨과 같은 다양한 이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일단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는 이탈리아의 이 마시모 반지라고 하는 교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예술과 어떤 뭐 자동차, 그래서 뭐 롬바르기니나 뭐 페라리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뭐 여러분들 뭐 많은 이 자동차들이 또 있죠. 3대 메이커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탈리아의 어떤 예술적인, 그래서 예술과 여러분들이 패션쇼 같은 거 했을 때 뭐 LED가 깜빡깜빡이게 한다던가 이러한 어떤 우리가 정보 기술을 융합하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아두이노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로 번역을 해보면 힘세 친구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 아두이노 ID라고 하는 일단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해서 일단 개발을 쉽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오픈 소스이면서 소프트웨어이면서 이 아두이노는 오픈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회로도까지 우리가 오픈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다양한 보드들이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아두이노는 여러 종류의 이 아두이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로 1, 2, 3 우노 두오 뜨레라고 하는데 아두이노 우노, 아두이노 두오, 두에, 아두이노 뜨레 같은 버전이 있고요. 아두이노 제로하고 아두이노 메가 같은 것들이죠. 이 중에서 일단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첫 번째 버전인 아두이노 우노인데 우리가 이 아두이노 우노를 이용해서 이번 과정에서도 이 스마트 자동차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우리가 이 단일 인베디드 보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베디드 보드 위에 일단 뭐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올라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트메가 328P라고 하는 이러한 장치들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출력을 위한 입출력을 위한 디지털 핀, 아날로그 입력을 위한 아날로그 핀, 그 다음에 전원 입력을 위한 전원 핀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PC와 통신을 하기 위한 USB 단자와 그 다음에 리셋 스위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형태로 생긴 보드로서 이러한 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센서들을 디지털 핀이나 아날로그 핀, 전원에 연결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카를 만들어 볼 텐데 이 스마트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스마트 자동으로 우리가 주행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한 기능을 갖고 있는 자동차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터를 우리가 이 아두이노에서 구동하기 위해서는 모터를 구동하는 어떠한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는데 이러한 장치를 우리가 모터 드라이버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모터 드라이버 중에서도 많이 쓰는 게 L298P라고 하는 칩이 있는데 이러한 칩을 기반으로 한 모터 드라이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터 드라이버를 우리가 이 아두이노에 직접 연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연결하려면 회로를 구성하는 게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L298P를 이용해서 쉽게 이 모터들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보드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의 이 보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모터들도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이러한 보드들에는 기본적인 여러 개의 센서들, 그래서 전방에 있는 물체를 감지하거나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앞뒤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측방에 있는 어떤 물체를 감지하는 센서들이라던가 아니면 아래쪽에 우리가 선을 벗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센서들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인의 추적이라던가 아니면은 장애물 회피 등과 같은 기능을 이 스마트카에서 제공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전방에 물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전방에 물체가 있다 그러면 속도를 우리가 중간에 줄여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탁 멈출 수는 없으니까 거리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센서가 초음파 센서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할 이 측방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적외선 센서 같은 거를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이 바로 옆에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무스하게 옆으로 도니까 이렇게 한 45도 각도로 두 개,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 센서를 연결해서 우리가 회전할 위치에 있는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일단은 판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래 바탕부터 우리가 부품들을 구매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자동차를 쉽게 만들수록 하기 위한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 킷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려면 우리가 아두이노, 이 모터, 바퀴, 그 다음에 다양한 센서와 배터리 박스 등의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키 스튜디오의 데스크탑 미니 블루투스 스마트카 버전 3.0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쓸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IC뱅크라던가 아니면 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이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카 키트는 기본적인 우리가 배터리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별도로 필요하게 되는데
그 18650이라고 하는 이 큰 배터리를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4개의 AA 큰 건전지죠. 요거를 별도로 필요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이러한 우리가 자동차를 이동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동차를 조립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립된 자동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하는 내용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는 일단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 우노와 관련된 호환보드를 안에 또 포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노가 있다고 하면 우노를 직접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을 했던 우리가 이 모터를 구동을 시키고요. 여러 개의 센서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센서 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동을 해야 되니까 모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2개의 이 모터와 그 다음 2개의 바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바퀴 대신에 볼 캐스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전면에 뭔가 물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 센서가 있고요. 측면의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외선 센서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가 아래 라인을 추적하기 위한 라인 트레이서라던가 비품을 내기 위한 우리가 뭐 다음과 같이 비프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를 하기 위한 뭐 리모컨, 그 다음에 핸드폰하고 통신하기 위한 블루투스라던가 바닥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와 너트하고 볼트, 그 다음에 연결을 하기 위한 선이라던가 다양한 것들을 일단은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개의 부품들을 우리가 제공들을 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부품에 대한 설명들은 여러분들이 아까 그 개발 관련된 사이트를 가시면 일단 이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하실 때 먼저 바닥판을 조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바닥판 이렇게 생긴 아크릴판을 하나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모터를 고정하기 위해서 이 2개의 모터와 이 모터 홀더가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M2 10mm짜리 이 둥근 머리에 나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트, M2 너트가 4개가 필요하게 되는데 일단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먼저 이 너트를 우리가 이 모터 홀더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요. 여기에다가 2개의 모터를 집어넣은 후에 그리고 얘를 바닥판에다가 아까 우리가 M2 10mm짜리 이 나사와 너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위쪽 위치에다 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밑면에 붙어야 되니까 밑면에 보일 수 있도록 고정을 해주고 위에 봤을 때는 이렇게 모터가 2개가 일단 고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모터를 고정하고 난 이후에는 일단은 배터리 케이스를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다음과 같이 일단 배터리 케이스를 우리가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고정할 때 여러분들이 2개의 배터리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18650 2셀이 들어가거나 AA 건전지 4셀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고정을 하시면 되고 이 고정을 하실 때는 M3 8mm짜리 우리가 너트 2개와 M3 너트 2개가 필요합니다. 나사 2개와 너트가 2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터가 있는 쪽이 아니라 반대쪽에다가 얘를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라인 트랙 추적 센서를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래쪽에 붙어야 되죠. 그래서 얘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하기 위한 와이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얘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대 2개와 또 얘를 고정하기 위한 너트하고 나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퀴를 연결하기 위해서 2개의 바퀴를 이렇게 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를 위한 모터를 위해서 우리가 2개의 와이어를 여기다가 연결을 하고요. 모터 스핀에 바퀴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라인 트레이서 센서를 우리가 지지대에 이렇게 꼽고요. 얘를 아래쪽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아래쪽에. 그래서 여기에 M3 6mm짜리 너트 2개와 지지대 그 다음에 볼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이어를 우리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퀴가 2개만 있으면 흔들리니까 앞바퀴를 위해서 볼캐스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볼캐스터는 이게 바닥에 바로 붙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띄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2개의 지지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볼캐스를 고정하기 위한 M3 너트 2개와 그 다음에 기본적인 둥근 머리 나사 6개를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요 나사 2개를 이용해서 지지대에다가 볼캐스를 먼저 고정을 하고요. 그래서 요 너트와 볼캐스를 고정을 하고 얘를 이 판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나사 2개에서 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고정이 끝나면 아래쪽이 끝나게 되는데 위쪽에다가 또 우리가 다른 걸 올려야겠죠. 그래서 이 배터리 케이스가 약간 조금 띄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4개의 지지대를 아래쪽에 이렇게 나사를 넣어가지고 일단은 고정을 합니다. 예, 그런 후에 우리가 요 초음파 센서 모듈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초음파 센서 모듈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크릴에다가 얘를 넣고요. 넣을 때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넣습니다. 아래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얘를 자동차에 고정을 하겠죠. 그래서 M3 10mm짜리 둥근 머리 나사 4개하고 M3 너트 4개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와이어를 이용해서 초음파 센서 모듈에 연결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크릴 상판에다가 우리가 센서들을 연결해야 되는데 일단 적외선 센서 2개, 그 다음에 비프를 출력하기 위한 우리가 모듈, 그 다음에 선이라던가 여러가지 우리가 것들을 연결합니다. 제일 먼저 4개 M3 너트를 우리가 밑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넣고 위에다가 지지대 4개를 고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개의 우리가 IR 센서를 고정을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M3 10mm짜리 나사하고 너트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IR 수신, 우리가 그 리모컨을 수신할 센서를 위해서 센서기를 또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앰프 모듈, 소리를 내기 위한 모듈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M3 10mm 나사하고 너트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를 고정을 이렇게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센서들은 위에 보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서 요 소리를 출력하기 위한 앰프 모듈이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연결해 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위에서 봤을 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위판이 끝났으면 우리가 아두이노를 조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를 우리가 연결해주고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조립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위판과 아래판을 연결하기 전에 먼저 뭘 하냐면 초음파 센서를 앞쪽에 밑판에 꽂고요. 위판을 바로 붙여가지고 이 홈에다가 초음파 센서를 고정해 줍니다. 그런 후에 M3 6mm 나사를 이용해 가지고 이 위판을 이런 식으로 고정해 주면 되죠. 위판과 아래판을 지지대를 연결해서 고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두이노 우노 본도를 올리고요. 그 위에다가 모터 드라이버를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올릴 때는 M3 6mm 둥근 나사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 비어있는 호레를 이용해서 고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개, 8개의 점퍼를 기본으로 이렇게 꼽아줘야 제대로 동작하게 되는데 꼽아주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블루투스 모듈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일단 조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실제 조립하는 내용은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